네, 안녕하세요. 새를 연구하는 박찬열입니다. 오늘은 새들의 둥지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또 포유동물들은 태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워내고 있는데 새들은 둥지를 가지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라는 부분, 조류라는 부분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둥지를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둥지하고 새집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예, 정답은 둥지하고 새집은 전혀 다릅니다. 제비가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둥지에서 생명을 키우는데요. 다 그러면 저녁에 잠은 어디서 잘까요? 둥지에서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처마 끝에서 잠을 잡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는 우리 사람들의 태반 그리고 포유동물의 태반처럼 생명을 만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이기에 우리 새라는 부분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는 둥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둥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둥지망은 누군가가 둥지를 만들었는데 그 둥지를 다른 새가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둥지망까지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숲에서 새들이 있을 때 이 새들이 어떤 곳에 살고 그러한 새들이 어느 곳에 둥지를 만드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숲 그러면은 뭐 하렵수, 침엽수 있고 여러 가지 숲이 있는데 아마 다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숲에 가서 새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어떤 새는 숲 지붕층에서만 주로 사는 새들이 있고 중층에서만 사는 새들이 있고, 또 어떤 새는 주로 덤불층이나 지면에 사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꿩꿩 하면서 꿩 소리를 내는 꿩이랄지 뱁새 이러한 새들은 지면이나 감목층에 둥지를 만듭니다. 딱새 같은 새는 또 고리목에 만들기도 하고, 딱따구리는 나무 구멍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둥지를 보면 어떤 새가 둥지를 만들 경우에는 어떤 자리를 선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식물의 줄기를 가지고 옆 벽을 만듭니다. 라이닝을 해서 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벽을 만든 다음에 알을 낳는 곳에 그 배에 있는 솜털 이런 부분을 빼서 알 자리를 만들고 또 덮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든 새에 있어서 같은 부분인데요. 이 둥지라는 부분은 어떤 지역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먹이도 충분해야 되지만 또 천적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 같으면 태반이 우리는 뱃속에 있는데 이 새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과 같이 합작을 해서 같이 합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그런 둥지를 만듭니다. 어떤 새들은 도시에서는 인공재료랑 연결해서 둥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홍릉숲과 서울숲에 인공새집을 만들어 두고 박새들이 와서 번식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숲에 있는 이끼류를 가지고 밑에 재료를 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솜털이나 이런 부분을 두어서 속알 둥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알을 낳고 생명을 부화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번식기 때 번식을 하기 위해서만 그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들은 잠을 어떻게 잘까요? 예, 새들은 큰 나무 밑이나 바위 밑 이런 데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공 새집을 만들어 두었을 때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이제 숲에서 둥지를 어느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나무 구멍에 둥지를 만드는 새들이 있고, 또 까치처럼 숲 지붕층에 둥지를 짓는 새들, 또 이제 뱁새나 우리가 붉은머리 오목눈이라고 말하는 그런 새처럼 덤불층에다가 만드는 새들, 또 꿩은 지면에다 이렇게 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둥지 자원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나무 구멍, 숲 지붕층, 덤불층, 지면 이런 둥지 조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무 구멍 둥지 조류 같은 경우에는 숲이 덩치가 크고 또 큰 나무들이 흉고직경이 이제 큰 나무죠. 한 40cm, 50cm 정도 된다면, 근데 그러한 곳에서 박새류들이 살려면 딱따구리류가 있어야 됩니다. 둥지를 맨 처음 만드는 그러한 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들이 대부분 딱따구리류입니다. 아시겠지만 딱따구리류의 부리는 송곳처럼 아주 가느다라면서 뾰족합니다. 그래서 도도도도 이렇게 치면서 구멍을 만들어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산새들, 박새류나 흰눈새 방금새, 다른 또 원앙, 동고비 이런 새들은 다들 그렇게 딱따구리처럼 부리가 강력하지 않고
송곳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류가 파놓은 그런 둥지를 2차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딱따구리류가 나무 구멍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그 구멍에 다른 자그마한 새들이 박새류나 흰눈썹 황금새 그러한 산새들이 둥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선 큰 오색 딱따구리, 오색 딱따구리, 청딱따구리처럼 이런 딱따구리류 큰 몸집이 큰 딱따구리류는 먼저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제로 이용하는 진짜 둥지와 또 실제로 이용하지 않지만 나는 많은 둥지를 거느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짜 둥지, 이 두 개의 둥지를 여러 곳에 같이 파놓고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권 내에 진짜 둥지와 가짜 둥지를 같이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컷은 이 정도의 둥지를 가지고 있으니 건강하기도 하고 자손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진짜 둥지에 대해서 더 수직적으로 더 같이 파게 됩니다. 큰오색 딱따구리 수컷하고 암컷이 더 둥지를 더 깊게 같이 파면서 리얼 네스트를 만들고요. 그 가짜 둥지는 이제는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짜 둥지는 수평으로 파여져 있는데 그 가짜 둥지를 흰눈썹 황금새가 이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동고비나 다른 박새류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하렵수 등은 자연적으로 나무 구멍이 생깁니다. 가운데. 그런 데를 우리가 구새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새통 내에는 이제 소쩍새나 원앙 이런 새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들이 다 이용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찌르레기 또 다른 새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에서는 둥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새, 그러면 딱따구리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숲에 딱따구리류가 있다 그러면은 둥지를 잘 공급해주고 다른 박새류들, 산새류들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같으면 부동산 업자라고 할까요? 큰 많은 집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새들이 이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딱따구리류가 구멍을 잘 파주어서 자기 둥지를 만들고 자기도 활용하지만 그 여분의 가짜 둥지와 또 이용했던 둥지를 박새류들이 이용함으로써 숲은 더욱 건강하고 또 우리에게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많은 새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둥지와 둥지 간의 관계가 있는 둥지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숲 지붕층, 덤불층, 지면 이런 데서 짓는 새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숲 지붕층에서 둥지를 짓는 새들은 이제 백로류들 또 보면 까치가 대표적이고요. 까마귀, 어치 이러한 새들이 대표적으로 숲 지붕층에 둥지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까치나 뭐 까마귀, 직박구리 이런 새들도 보면 실제로 재료에 있어서 비닐을 가지고 온다랄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숟가락도 가지고 온다랄지 그렇게 해서 철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까치가 유해조수로 되는 게 철물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전기 정송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까치를 구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숲 지붕층에 둥지를 짓는 새들은 이런 부류들은 이런 숲 지붕층의 모양을 짓고요. 또 붉은머리 오목눈이라고 우리가 정식 명칭이 있는 붉은머리 오목눈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뱁새, 그리고 휘파람새, 개개비 이런 새들은 주로 한 1m, 1.5m 정도 되는 덤불층의 둥지를 컵 모양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컵 모양으로 작은 오목한 컵 모양으로 짓고요. 꿩은 지면에다 이렇게 두고 쏙독새, 꼬마 물대새 이런 부분도 같이 지면에다 두기도 합니다. 이제 인가에 짓는 새로서는 제비, 딱새, 또 참새 이런 새들은 다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들이 보면 실제로 그릇 모양으로 둥지를 짓는 새들 이렇게 보면은 그릇 모양이라는 건 그릇을 두고 위에서 비가 오더라도 그대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컵은 아주 컵 모양으로 둥지 깊이하고 너비하고 잰다면 컵 모양에 있는 애들은 너비는 아주 작고 깊이가 길는 그러한 새들이고요. 이제 그릇 모양으로 짓는 새들은 백로류랄지 또 까치도 여기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그릇 모양으로 집을 짓습니다. 특히 팔색조나 까치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측면에다 만드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본다라면 누가 어느 장소에서 만든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모양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둥지라는 것은 새 생명을 만드는 그런 이제
태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재이용하기도 하고 보수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보아서 우리가 둥지라는 것은 단순한 가지와 줄기가 자연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자연 소재물을 이용한 태반이다, 생명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숲에서 둥지의 중요성 그리고 둥지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종종 숲에서 운 좋게 새 둥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을철, 겨울철 되면 나뭇잎이 없기에 잘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될까? 그러면서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로 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제 숲에 가거나 가까운 곳에 산행을 하실 때 둥지가 보이신다 그러면 단순한 가지와 줄기가 쌓여 있는 자연물이 아니라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연적인 태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